저도 한 30년 동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있다면 또 한 축에는 이 바이오텍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이오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권하진 않고요. 반대로 볼 때 오히려 제일로 수익률 내기가 좋은 섹터가 바이오 시장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AI보다 더 성장성이 높은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자, 2부 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경혁 대표님하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이 바이오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바이오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제가 바이오를 보니까,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신약을 실제로 이 상업화에 성공한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예전에 유한양행에서 한 번 있었고, 또 뭐 한 두 가지 사례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케이스는 전부 다 보면 임상 3상에서 다시 드롭되거나 마일스톤 그거 뭐죠? 라이센싱하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이 마일스톤마다 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면서 그렇죠. 또 다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죠. 캔슬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놨던 계약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또 박살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랑 미국 바이오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너무 좀 거품이 심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바이오 투자를 잘 못했거든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구나.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바이오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제 미국 나스닥 바이오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바이오 이 소규모를 가지고 바이오 시장이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도 국내에서는 임상 실험을 3상까지 가지고 갈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시장도 없고 그리고 투자가들 마인셋도 여기는 보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바이오 시장은 아주 원시적인 초입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오 투자를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2017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러세요? 한국 바이오 시장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또. 일본, 중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런 모든 나라들의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은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거 보니까 작년에 그 미국 기업이 아니면서 가장 핫했던 기업은 노보노디스크라고. 노보 노르디스크. 그 덴마크 회사인데. 덴마크 회사죠. 일단 뭐 유럽에서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됐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부로 한 $560 billion 그러니까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뭐 700조 이렇게 넘으니까. 국가 GDP보다 더 높습니다. 덴마크 GDP보다 더 높고. 한국에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500조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참 대단한 기업. 약 하나 가지고. 약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를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 바이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미국에 그동안에 저도 한 30년 동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있잖아요. 미국이 절대 이 놓치고 싶지 않고 중국이 못하게 막는 이 반도체가 있다면 또 한 축에는 이 바이오텍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보면 존슨앤존슨도 있고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가 지금 1등인가요? 일라이릴리가 1등입니다. 시가총액 1등이죠. 뭐 그런 회사들 보면서 야,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실적을 봐도 실제로 실적이 나와요. 숫자가 나오니까. 이 대단한 이 바이오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잘 형성이 돼 있고 이 벤처 단계부터 해서 보면 참 펀딩도 어마어마한 그 아까 유동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유동성으로
이 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 분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오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하고 예. 대표님이 최근에 관심 있게 이 리서치 하셨던 종목 중에 한 몇 가지만 예, 예. 사례로 좀 예.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예. 바이오 종목은 전문가가 아니면 네.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예, 네, 예. 저는 안 합니다. 네. 변동성이 높고 네. 리서치가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네. 예,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질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임상 실험을 또 예측을 또 해야 되고 예.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바이오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걸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반대로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이 업종에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로 수익률 내기가 좋은 섹터가 바이오 시장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뭐 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정보를 많이 취득하셔서 잘 예. 아는데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이 바이오는 아까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네. 예, 그래서 저기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모르니까 예.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야, 저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꿀단지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또 향후, 성장이 제일 높은, IT 분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제 관점에서 보면, AI보다 네. 더 성장성이 높은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예. 야. 예를 들면 엔비디아로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한 200% 올랐습니까? 300% 아니요. 올랐습니까? 150불 찍고 970 갔으니까요. 예. 한 7배 올랐습니다. 7배 올랐습니까? 네. 예. 지난 7년 동안 제가 이 투자를 해오면서 300, 400%, 500%, 600% 오른 종목이 수십 개 됩니다. 그 바이오 중에. 예. 예. 그러면 그런데 네. IT에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올랐지만 예. 그런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죠. 예. 바이오에서는 그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 원래 1등이었던 인텔이잖아요. 예. 요즘 바보돼 있어요. 그렇죠. 인텔. 네. 예. 그래서 이 반도체도 생각을 해보, 뭐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대표님은 최근에 그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 사례 하나만 좀 먼저 좀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좀 관심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예. 요즘 오비스리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당뇨병제. 오비스리가 오베시티니까 비만 치료제. 네. 예, 노보 놀디스크, 일라일리. 다이어비리그. 예. 거기에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엠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67 빌리언 달러입니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죠. 대형주인데 제가 엠젠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이유는 첫째로 이게 대형주입니다. 저는 대형주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야 뭐 100% 올라가겠죠 앞으로. 저는 근데 제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100%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200%, 300%, 400%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저는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M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이제 28조 28 빌리언 달러로 인수를 했습니다. 예, 한 35조에 인수했네요. 예, M젠이 이제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네. 대형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 모든 대형 제약사들이 오비시리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장이 워낙 큽니다. 네. 예, 시장이 워낙 크고 서플라이가 없어서 약을 못 댈 정도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수년간 지속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생산 시설이 뭐 투입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이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주사제입니다. 예, 주사제라는 것은 이게 주사제로. 세포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오비스리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M젠이 지금 마리타이드라는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타겟팅 하고 있는 드럭하고 타겟팅이 똑같습니다. GLP-1입니다. 아, GLP-1이요? 예. GLP-1인데 또 이제 타겟팅 하고 있는 분야가 듀얼로 하는 분야가 이제 GIP입니다. GLP-1하고 GIP.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회사는 GLP-1하고 GIP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프로모션 한다고 할까요? 네. 타겟팅을 해서 이제 에퍼타이트, 입맛, 네. 입맛을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먹는 걸 줄이고 해서 이제 오비스리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식욕 감퇴 식욕 감퇴를 시켜서 그런데 이제 M전은 이제 GLP-1은 동일하게 타겟팅을 하고 반대로 GIP는 이제 반대로 또 역할을 하게 하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차별화가 됩니다. 기존의 제약사 약들하고 차별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임상 실험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4분기에 임상 이상의 잠정 결과가 나옵니다. 임상 이상의 결과가 올 4분기에 나오군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오른 이유는 이 회사가 오비스리로 기존의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사제도 하고 있고 또 오럴 드럭 알약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 맞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복용을 더 많이 해야겠죠. 알약이니까. 그런데 M젠이 지난주에 알약 임상 실험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주사제 집중을 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주가가 이제 또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330불 근처까지 갔다가 그 2월 지금 주가가 보니까 이게 월봉이네요. 월봉을 보고 있는데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마지막에 큰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윗꼬리가 쭉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알약을 중단을 했다라는 뉴스는 제가 들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악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임상 실험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걸 양쪽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또 별로 효능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페널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4분기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 결과가 나오기 한 2,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오히려 뭐 좋게 좀 움직이다가 예. 네,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번에 미국 대선 전에 혹시라도 사볼 만한 뭐 이렇게 대형주가 뭐 있나 이런 걸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암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차트가 이 장기적인 차트가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처럼 그냥 예. 계속 우상향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희귀 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희귀 질환 쪽으로 블록버스터 드럭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확보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것도 희귀 질환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보강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향후 몇 년 안에 기존의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드럭들이 네.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책으로 이 회사를 저기 인수를 했고 네. 또 이제 또 오비스리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좋은 가능성이 있는 오비스리 물질을 확보를 했고 임상 1상이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다.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예, 예. 이 차트로만 보면 한 250불? 네, 요 정도까지만 좀 떨어져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 중에서는 암젠을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이 1등, 2등은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예. 달려가고 있는데 예. 이 3등 그룹에 예. 암젠이 빠르게 쫓아가고 예. 있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 종목만 더 예.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칼티로서 이제 그 캔서 드럭입니다. 예. 예. 면역 세포제 치료제인데 네. 칼티라는 것은 도입된 지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7, 8년 네.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그 블러드 캔서 쪽에 네. 혈액암 쪽에 이제 이걸 적용을 해왔는데 환자들에서 그 피를 추출을 해가지고 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네. 밖에서 그걸 배양을 합니다. 예, 네. 배양을 하고 다시 그 세포를 환자한테 투입을 해서 네. 면역 세포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뽑아가지고 네. 면역 세포를 배양을 밖에서 랩에서 해서 그걸 이제 다시 투입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도 첨단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 면역 세포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들 셀 치료용 그런 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CMO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이런 세포제를 이제 배양을 하는 공장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몸에 그 암세포가 됐든 염증이 생겼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백혈구가 작동을 하고 그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10만 개라고 했을 때 이 면역세포가 겨우 100개밖에 안 되면 싸움이 안 되니까 싸움이 안 되죠. 이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이걸 갖다가 증폭을 시킵니다. 증폭해서 10만 개, 100만 개로 만들어서 1000만 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투입해서 그 암세포랑 싸워서 뭐 혈액암 같은 거를 고치는 그런 기술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기술인데 여기에 이제 레전드 바이오텍이라고 저 중국계에서 제일로 성공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입니까? 예, 중국 회사입니다. 레전드 바이오텍이. 그런데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네요. 예, 뭐 모든 전 세계에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은 다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시장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봉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상장이 됐네요. 보니까. 예, 예. 상장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한 40불 언저리 거래가 되다가 21년 초에 요때 이 바이오 기업들이 그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네. 임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그때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 코로나 백신 이런 제외하고. 거 하는 회사 제외하고는 예. 다 주가가 박살났을 때 예. 24불까지 박살났다가 23년 작년에 76불까지 갔다가 예.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이 빠졌네요. 예, 예, 반토막 예. 났네요. 또. 예, 예.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제일로 유망한 바이오 기업인데 네. 이 칼티로 해서 멀티플 미알로마라는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약을 한 1년 반 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인 잔슨앤잔슨하고 예. 커머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미국에서 이 약은 잔슨앤잔슨이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 50으로 레비뉴를 이제 쉐어를 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멀티플 미엘로마 그 약이 그러니까 fifth line으로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암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받는 치료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받는 치료제가 다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의사는 처음 승인 받은 게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다른 약들이 다 실패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약을 처방을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달에 네. 세컨드 라인의 치료제를 똑같은 동일한 멀티플 미엘로마인데 네. 그 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 수가 있겠네요. 아니죠. 마지막 단계는 계속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계속 판매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세컨드 라인까지 라인부터 치료제를 적용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이? 예, 이 회사 제품이죠. 동일한 약입니다. 동일한 약을 임상 실험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럼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주가가 한 75%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45불대로 떨어졌는데 2023년도에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그 5번째 라인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레비뉴 창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좋은 거는 이제 주가에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세컨드 라인으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멀티플 미엘로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입을 했는데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암이 유발이 됩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그걸 secondary cancer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secondary malignancy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암 요거 췌장암 수술을 하다가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데 뭐 폐암 발생하고 뭐 이런 경우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작용으로 secondary cancer가 또 발병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theoretically 논리상으로 이런 secondary malignancy가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15년, 20년 전에 논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 환자 20명 정도가 이제 secondary malignancy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20% 정도요? 아니요, 저기 20명 정도. 20명 정도가 지극히 한 소수의 환자들한테서 이제 secondary malignancy가 이제 발견이 돼서 FDA에서 이 의사뿐만 아니고
이런 블러드 캔서를 치료제로 승인 받은 네. 모든 대형 제약사들이 네. 다 레이블에 워닝 레이블을 붙이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중단시킨 거는 아니고 그냥 경고 문구만 넣어라. 예. 그렇죠. 경고 문서만 넣는 선에서 왜냐하면 이게 꼭 이 약으로 인해서만 세컨더리 멀리그넌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키모잖아요. 키모테라피. 키모테라피도 세컨더리 멀리그넌스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합니다.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티 제품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환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된 건데 그렇게 큰 그게 우려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주춤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당장은 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이제 탄력을 잃었는데 정작 레비뉴가 줄어든 이유는 디맨드가 너무 높습니다. 이 약에 대한 수요가 디맨드가 너무 높은데 환자들은 많이 있는데 이 약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플라이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잔슨앤잔슨하고 레전드 바이오텍이 새로운 공장을 지금 막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또 좀 디테일한 사안인데 그 팔아야 될 약을 대신 팔지 않고 일부는 팔지 않고 공장을 확장을 하면 똑같은 이제 신약을 이제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시설을 해내야 되면은 그 동질성을 또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 새로 설립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세포제 치료제가 기존에 팔고 있는 약하고 동일한지 그 efficacy, safety를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약을 많이 투입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비뉴가 하락을 했고 그 멀리그넌스 이슈 때문에 했는데 멀리그넌스 이슈는 저는 이제 큰 이슈로 안 보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주가도 이제 다시 탄력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 차트만 보면 이 뭐 바이오텍이라고 하고 이거 망가진 주식 같죠? 그러니까 망가진 주식 같고 야 여기서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의 그동안의 스토리를 쭉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바이오는 절대로 주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겠네요. 보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또 워낙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 보고 투자를 할 때는 뭐 지지와 저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은 언제든지 이렇게 지지선이 확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급등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리서치와 이 임상에 대한 진행 단계와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또 중요하고 또 이제 또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걸 접근하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고 그 마진 오브 세이프티는 얼마를 가져가고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 대비해서 업사이드 폰테지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 그걸 감안을 했을 때 그 프로파일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진입해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분기 손실이 지금 매출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한 $80 million 정도 됩니다. 분기당.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레비뉴 포함해서 손실이 순손실이 한 $150 million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천억 되는 거죠. 1사분기에 한 분기에 매출의 두 배는 어마어마합니다. 손실을 그리고 추가로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을
1.3 billion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현금 많네요. 현금 많습니다. 예, 예. 야, 근데 재밌네요. 시총이 지금 이제 8.3 billion 달러이기 때문에 현금을 빼면은 시총이 이제 7 billion 달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자, 이 바이오 기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예. 상당히 재밌어지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 있어서 미국 시장 경제 이 얘기 괜히 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바로 얘기할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다른 바이오 사례 하나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로제노 바이오라고 지금 시총이 한 800 million 달러 되는 소형 회사입니다. 네. 예, 소형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전문 회사입니다. 네. 예, DNA, 예. DNA 뮤테이션 돼가지고 예. DNA가 작용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핸디캡도 될 수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를 유전자 테라피로 치료를 해주면 그게 영구적인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바꿔주니까. 그러네요. 예, 뮤테이션된 변형된 유전자를 네. 정상적으로 고쳐주기 때문에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유전병 뭐 유전병 이런 얘기 있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희귀병에 이제 희귀병에 이게 적용이 속하겠네요.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의사는 굉장히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눈 시력, vision하고 두션의 머슬 디스트로피라고 예. 심장에 예. 있는 저기 하트에 있는 머슬 있잖아요. 근육. 심근육 예.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망가지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예. 들어본 거. 그걸 치료해주는 저기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도 또 희귀 질환으로서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은 보통 이제 유전자 때문에 이제 뭐 저기 시력이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또 노안으로 황반 변성. 황반 변성 한국말로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게 이제 웻한 게 있고 드라이한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일리아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아일리아 주사제를 이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비싼 약입니다. 눈에다 주사를 두세 달에 한 번씩 루센티스하고 아일리아가 있는데 루센티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주사제이고 아일리아는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평균. 근데 최근에 이제 FDA에서 루센티스를 추가로 임상 실험 해가지고 네 달에 한 번씩 주사제를 투입하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센티스는 약 효능이 떨어집니다. 누가 한 달에 한 번씩 눈에다 주사를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는 유전자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DNA를 치료하는 건 아닌데 유전자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서 영구적으로 시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황반 변성이 사실은 약간 불치병에 가깝고 한 번 걸리면 그 말씀하셨던 아일리아나 루센티스의 약을 이렇게 주사제로 맞으면 그게 진행이 되는 걸 좀 더디게 해주는 그 정도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메인테넌스 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아일리아는 평생 동안. 근데 이 회사는 아예 유전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걸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캐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기 유전병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드럭 딜리버리를 주사로 안 하고 AAV 벡터 8이라는 딜리버리 유전자 약물 투여하는 유전자 치료제에서 투입하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들어보면 상당히 유망해 보이고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거의 뭐 85불 갔다가 지금 주가가 16불까지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는 이제 바이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때였고 또 이제 유전자 치료제 회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예. 그러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이 황반 변성 그걸로 한 임상 실험을 지금 AbbVie라는 대형 회사 대형 제약사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권은 AbbVie가 다 가져갈 겁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임상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형 임상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제약사가 하는 빈도의 임상 실험을 지금 이 작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이 승인을 받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승인을 받을 건데 그게 빨리 받아야 2026년도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두션의 머슬 디스트로피라고 그 희귀병이죠. 그 저기 하트하고 저기 그 펄모너리 저기 모든 기능이 머슬이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기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게 이제 희귀 질환으로서 이제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데 이 회사가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최근에 일상 결과가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서 그러면 주가가 거의 거기에 30불 가까이 한번 위로 튀었다가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그 데이터 업데이트를 또 하게 됩니다.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 빌리언 안 되잖아요. 몇백 배 뛸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차트만 보면요, 그동안에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이 거래가 상당히 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아니요. 그래요? 차트로 보면 이 거래량이 사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요.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가격대 거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누가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기관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미국에 있는 이제 바이오 기관들은 헤지 펀드들은 단기를 보고 투자하지 않고 그냥 한 5년, 10년 보고 그냥 투자를 하고 묻어둡니다. 근데 이제 일반 투자가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못 합니다. 사실 제가 왜 차트를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이 차트가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아니면 많이 파는지 실질적으로 차트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추가를 드리자면 이 타겟팅하는 게 이제 그 서로겟 엔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머슬 프로브럼을 머슬을 망가뜨리는 데 작용을 하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프로틴이 있는데 그 프로틴을 치료제가 줄여줍니다. 그 나쁜 단백질을 오히려 이 치료제가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머슬이 망가지는 게 이제 또 중단이 되고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또 방법론인데
궁극적으로 치료제는 그런 프로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네. 예? 환자가 더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은 뭘 측정을 하냐 하면 임상실험 성공의 잣대로 보면은 한 6-minute walking 테스트 6분 동안 걷는 네. 걸 얼마나 활력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지 예, 그런 걸 이제 왜냐하면 하트에서 피를 품어주지 않으면 네. 머슬이 망가져 가지고 못 품어주면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테스트를 해서 그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과연 FDA에서 그냥 그걸 서로겟 엔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틴 수치를 보고 네. 과연 그걸 보고 승인을 해줄 거냐. 예, 실제 임상 실험에서 보여주는 그런 실제 6-minute walk 테스트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하면 승인을 아직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FDA가 정책을 한 2, 3년 전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네. 예. 희귀 질환은 될 수 있으면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승인을 해주자. 예. 거기에 이제 그 헤드가 예.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통 임상 2상만 끝나도 승인을 해줍니다. 예, 임상 3상까지 안 가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네. 승인해주는 accelerated approval로 예. 승인을 해주되 네. 임상 3상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아, 예, 일단 허가는 해줬지만. 허가는 해줬지만 임시적으로 해주고 예, 신약이 없기 때문에 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대신 임상 3상을 해서 그걸 효능을 에피커시를 입증을 해라. 네. 예.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귀 질환 때문에 그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면서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임상 3상 해가지고 뭐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예. 그런 임상 실험을 하지 않고 예. 약간 패스트트랙으로 예. 그렇게 일단은 2상까지만 해보고 예. 자 한번 해봐봐. 예. 허가를 해주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승인을 위해서 그 Patient Advocacy Group이라고 예. 있습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이 로비로 프레셔를 엄청나게 가합니다. FDA에. 이걸 승인을 해줘라. 빨리 해줘라. 예. 빨리 해줘라. 우리 아들 죽는다. 우리 남편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약이 없는데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예. 그러겠네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 설명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암젠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예. 이런 리저노바이오 같은 기업에 LGN, 투자하는 거랑 레전바이오. 예, 이런 거는 그 리스크랑 리턴이 예. 암젠을 투자할 때의 리스크랑 그 기대 수익률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렇죠. 예. 된다 하면 좀 크게 수익을 내고. 그렇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제 경우에는 제가 지금 리서치 종목을 확보한 게 한 200개 종목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굉장히 강도 있는 리서치를 다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엠전이 설령 앞으로 2년 있다가 뭐 100%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렇죠.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가 있는데 그때 거기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시총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는 한국에서도 바이오는 그냥 삼성바이오만 투자한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나마 확실하니까. 그런데 삼성바이오 투자하면서 뭐 200~300% 노리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CMO 회사죠. 위탁 생산은 위탁 생산 업체이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에피스가 예. 또 셀트리온 같은 예, 예. 바이오 시밀러도 하고 있고 한데 아무튼 그 신약 바이오 기업하고 네, 이런 큰 빅파마 기업하고 또 다르듯이 예, 예. 예, 이런 저 같으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 리서치 하셔가지고 예. 진짜 암젠 같은 대형 제약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이런 회사를 좀 분산해서 예, 분산 투자해서 한, 예. 한 30 종목 쫙 깔아놓으면 예. 이 중에서 하나 터지는 거는 그냥 뭐 한 30~40% 어떨 때는 그냥 10배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터집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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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4달밖에 안 됐는데 네. 예, 그 몇백 프로 수익 난 수익 기업이 는 있습니까?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네. 가져가고 많게는 뭐 60%도 나고 40% 그렇게 나고.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예. 그 연평균 수익률로는 30% 정도. 30% 정도 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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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된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고 리서치가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네. 많은 종목들을 확보를 이미 해 놔야 되고 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게요. 그래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그 대표님이 리서치 하셨던 또 이런 기업들 예. 간단하게 차트만 보면서 예.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라는 간단한 코멘트만 하면서 예, 예, 예. 그러면 끝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님이 또 리서치 하셨던 회사로 하나 가져오신 게 이 헤론 테라피틱스. 테라피틱스. 예.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페인 매니지먼트라고 네. 환자들이 이제 무릎이나 네. 저기 토우나 예? 저기 어깨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할 때는 이제 마취제로 해서 통증을 못 느끼지만 네. 마취제가 이제 효능이 없어지면 네. 집에 가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페인이 엄청 심합니다. 예. 예. 그럼 그럼 페인킬러 보통 먹어야죠. 페인킬러 먹어야죠. 근데 진통제. 페인킬러가 독약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예, 예. 그래서 그 페인킬러를 복용하다가 독약이 아니라 저기 마약 성분이 많습니다. 아. 예, 예. 마약에 중독되는 예, 죄송합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야.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그 수술하고 하거나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면은 이제 저기 또 구토증이 유발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 구토증을 이제 치료해주는 약을 2가지로 해서 3가지 신약을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승인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또.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페인 매니지먼트 회사 그 효능이 제일로 좋은 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약 특성상 약이 그냥 주사제가 아니고 찐득찐득합니다. 예, 예, 찐득찐득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걸 슬로우 릴리스로 약이 몸에 들어가면 작용을 하는 걸로 네. 해야 돼서 굉장히 찐득찐득한 약인데 이 약을 상업화할 때 그 약을 취급할 수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네. 투입할 수 주사제 같이 네. 특수 주사제를 이제 개발을 이미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약 승인만 받다 보니까 네. 약이 안 팔립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약이 거의 안 팔리니까 네. 이제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나스닥이나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 밑에 예. 뭐 오랫동안 얼마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예, 또 예.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6개월입니다, 기간이. 아, $1 미만으로 내려가서 6개월 있으면은 6개월요? 저기 또 통보를 받습니다. 야, 이 회사 작년에 $1 미만으로 6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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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 예. 블록버스터 드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이거. 예, 그걸 마무리 짓자면 6개월
넘기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 일단 경고를 받고 1년 안에 그걸 복원을 그러니까 리버스 스플릿 등을 해서 $1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보통. 그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하면 스플릿이면 액면 분할인데 그는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주가를 50센트짜리를 보통 15대 1로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그거는 또 그게 익스큐즈가 되네요. 그렇죠. 그걸 허용해 줍니다. 허용해 주군요. 근데 이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근데 CEO가 이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숨기고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는 계속 개발하고 있었는데 약이 안 팔리는 원인을 이것 때문에 약이 안 팔립니다 하고 투자가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여기에 투자한 대형 헤지펀드가 액티브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그 헤지펀드가 지분을 10% 이상 올려가지고 이 회사의 보드를 장악을 하고 해서 그 CEO를 자르고 쫓아내고 경영진은 아예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M&A 전문가를 CEO로 투입을 했습니다. 야, 미국은 그런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영진이 아주 악질인 사람이 있어도 계속 남아서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예 그 보드를 경영진을 바꿔버리네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올라온 게 그 효과도 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임상 실험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R&D 인력을 대거 퇴출시키고 이제 또 커머셜 란칭에만 중점을 두고 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빨리 개발하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1차적으로 디바이스가 완성이 되고 이제 2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완성을 하고 또 2단계는 이제 2026년도에 완성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 주식은 뭐 60센트 갔다가 또 뭐 $3 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6,000원짜리가 또 3만 원 가는데 금방 뭐 몇 개월 만에 더 가고 주가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이 주식을 $1 미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들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바이오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량주를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시점에 그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아유, 진짜 이런 거 내용 모르면 못하죠. 손절매죠. 그렇죠. 근데 많은 바이오 개인 투자가들이 바이오에 투자를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그러겠네요. 내용 모르고 투자하면 올라가면은 사고 내려가면은 놀래가지고 팔고 손절매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하여튼 내용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요 한 종목만 제가 봤을 때 차트가 좋아 보이는 종목 뭐 하나 좀 골라보면요. 지금 어퀘스티브 테라피틱스라는 요 기업이 2018년도에 상장을 해서 20불 넘었다가 이 회사도 거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굉장한 거래를 일으키면서 $6까지 왔다가 지금 $3.38 하고 있거든요. 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최근에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계량 신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신약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효능이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약물 투입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량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2019년도, 20년도, 19년도에 이제 주가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리버벤트라는 그건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길래 그게 가능하냐? thin fil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이 네. 튼 테이프 있죠? 네. 한 길이는 이만하고 폭은 이 정도 하고 굉장히 튼한 네. 필름입니다. 네. 거기에다 약을 투입을 해가지고, 약을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네. 입에다가 구강에다가 넣으면은 침하고 이제 접촉하게 되면은 약이 녹으니까. 순식간에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신약 허가를 한 5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약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리버벤트라는 그 에필lep시 저기 시셔입니다. 이게 시셔가 한국말로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마비가 오는 거죠. 마비. 몸이 몸이 마비가 되는 저기 그 질환을 이제 리버벤트라는 약으로 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성공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높게 반영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FDA에서 그 이전에 스프레이로 해서 저기 또 개량한 신약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필름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그래서 올판 드럭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올판 드럭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FDA에서 이 올판 드럭으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미국에서 특허가 없더라도 7년을 시장을 독점권을 줍니다. 독점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승인받은 거는 이제 구강으로 해서 틴 필름인데 승인을 해주고 싶은데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점권을 취소하고 이걸 승인을 해주면 그 회사가 FDA를 수를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는데 2017년도 1월까지는 시장에서 약을 못 팔게 이제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망가진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리버벤트라는 약은 뭐 무슨 약을 이제 대체를 하느냐 하면 그런 시쇼가 오면 보통 환자들한테 이제 항문을 통해서 약을 투입하는 겁니다. 좌약식? 항문을 통해서 약을 투입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프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프레이 용도로 아니면 센 필름으로 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개량 신약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고 최근에 이제 다른 개량 신약으로 이제 뭘 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는 이제 엘러지 환자들이 많습니다. 엘러지 환자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피너트를 먹으면은 어디 파티에 갔는데 피넛에 엘러지가 있는 어린 아이가 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소량의 피너트가 들어가면은 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작하는 때 이제 응급 조치로 이제 발작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그런 주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제가 굉장히 커요. 크고 환자가 자기 엉덩이에 그 주사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약의 효과는 좋은데 사용 빈도가 지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이멀전시 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 의사가 이제 그 임상 실험을 수년간 해가지고 저기 셀 필름으로 그걸 저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저기 신약 승인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자들이 이제 엘러지 어택을 받았죠. 그러면은 한 엘러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환자들 한 50% 정도가 입안이
붓습니다. 그렇죠. 혀도 붓고, 혀도 붓고, 뭐 코도 붓고, 막 눈 튀어나올 그렇죠. 것 같고, 기도도 막히고, 뭐 에스마도 있고, 제가 그 천식 에즈마가 그래요?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샘필름으로 해서 구강으로 해서 이걸 또 투입하는 약인데, 과연 이제 입안이 퉁퉁 부어 있으면 그 약이 제대로 투입이 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을 지금 3, 4분기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임상 실험으로 저는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FDA에서 그 임상 실험을 할 때 이제 FDA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상 실험 모델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FDA가 제시를 하고 그 기준치에 따라서 임상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FDA에서 회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까다롭게 이것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I'm happy. FDA에서 그렇게 이제 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셀필름으로 이미 5개나 신약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FDA에서 유의사의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도 이미 혀가 퉁퉁 부어 있어도 이거 흡수되는 거는 별 문제 없다는 걸 이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재밌네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 예전에 뭐 2005년도 황우석 박사 그때부터 그때 2005년도에도 굉장한 바이오 붐이 코스닥 시장에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걸 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도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암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암 진단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혈액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침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다. 뭐 되게 획기적인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그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은 아직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 바이오는 아예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이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보면 대표이사가 감옥 가 있어요. 감옥 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스토리가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의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그 스토리만 따와가지고 한국 바이오에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라고 흉내만 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진단기기를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200개 종목을 이제 리서치를 완료를 해서 그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진단기기는 제 200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단기기가 그렇게 상업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좀 낮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단기기가. 진입장벽 경쟁자는 많지가 않은데 진단기기가 효능이 떨어집니다. 효능. 왜냐하면 진단기기로 떼돈을 벌었던 회사가 우리나라의 시젠이라고 코로나 진단기기.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 한 200억 버는 회사가 연 6천억을 벌어가지고요. 그때 떼돈을 벌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그러면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뭐 주가가 빠지면 팔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팔아야 될 때 그게 프로핏 테이킹 하는 이익 실현이 아니라 이 주식은 여기서 로스가 손절을 해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 특정 회사의 상황이 어떻고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시총이 어디에 있고 네. 현금이 얼마나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캐럴리스트가 어느 시점에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네. 예. 그러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예, 또 여쭤보기로 하고 바이오 제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미나를 하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예. 예. 네,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사실 신뢰도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늘 대표님하고 이 바이오 얘기하면서 한 30분만 하려고 했다가 예. 거의 1시간을 했는데 아, 예.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은 그 혹시 대표님 그 우리나라에 마법의 성이라고 굉장히 그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명곡이 있거든요. 예. 혹시 아세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 김광진이라는 가수 예. 분이 부르셨는데 삼성증권 출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더 클래식이라고 예. 그 형님이 동부자산 운용에서 가수도 하면서 아, 예. 애널리스트 그냥 펀드 매니저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펀드에 더 클래식이라는 펀드를 만드셔가지고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이 형님이 요즘은 이제 우리 형께서 은퇴하시고 예. 가수 활동만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저랑 만나면 미국 바이오 얘기를 엄청 하세요. 아, 미국 바이오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으신가 예. 봐요. 그러면서 미국 바이오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꼭 보시라고 제가 문자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미국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 바이오 산업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의 투자 사례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의 방법론과 대응 전략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공경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 이들 또 제공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3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